저는 저희 햇볕교실의 단기사회사업 이야기를 나눠드릴 김성준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저희 햇볕교실 단기사회사업 이야기의 주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거들었습니다고요. 네, 내용은 저희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의도와 목적은 사회사업가 양성과 사회사업 실천 경험의 증가인데요. 사실 소규모 시설인 저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단기사회 사업이라고 불릴만한 것들의 내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올해 단기사회 사업을 이렇게 해보자라는 뜻으로 다른 주간보호센터에게 알리기 위해서 단기사회 사업을 좀 계획을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시설에 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담아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천 이야기입니다. 저희 단기사회 사업의 제목은 올 여름 건강합시 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 동아리 활동 지원을 목표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카멜레온 동아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이용자 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카멜레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이용자 4분이 각자 자기의 개성을 잘 어울려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적응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카멜레온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요리 활동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가면서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미친 영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를 통한 관계 형성인데요. 저희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사실 사회사업의 기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언가의 한 가지 활동을 하든 그 한 가지 활동을 할 때 당사자에게 묻건 둘레 사람에게 묻건 또 의논하고 부탁하기를 통해서 모든 활동들이 진행됐습니다. 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활동 참여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럼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둘레 사람들과의 관계 강화인데요. 앞서서 관계가 형성된 것만큼 관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럼 과연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좀 포인트를 두고 감사하기를 통해서 관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수혜자가 아닌 베푸는 존재임을 좀 확인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당사자라고 하면 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받는 존재 아니에요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눌 수 있다. 그 나누는 방식도 당사자가 정할 수 있다를 목적으로 잡고 이 단기사회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운 것들도 많았는데요. 배운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장애 개념과 복지 요결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 장애 개념이라는 건 다들 사회복지사라면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 개념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장애와 사회사업 방식의 장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사실 이 장애 개념은 저희 사회복지 복지 요결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 더 알게 되었지만 장애 개념이라고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또 사회사업가로서의 태도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사회사업을 조금 방식을 생각했을 때는 당사자가 어떻게 하면 주체성을 가질 수 있냐에 좀 초점을 맞췄고 그 주체성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 강제성을 부여하는 측면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당사자가 그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점도 많았고 저희 사회사업가들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해법은 아까 저희 처음에 말했던 단기사회 사업의 제목이기도 했던 할 수 있을 만큼 거둔다가 해법이 되었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깊이 고민하고 당사자와 묻고 의논하고 또 부탁하는 걸 통해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거는 이게 지금 장애 개념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사실 사회사업에 장애인인 사람은 없다.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 장애를 겪는 그때 그 일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알고 있던 장애에 대한 개념을 조금 깨부시는 말이어서 함께 넣었고요. 이 배움을 통해서 사회사업을 할 때 장애 당사자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사람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저라는 사람이 김성준이라는 한 사람인 것처럼 당사자도 그런 한 사람으로 대우를 과연 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희망입니다. 사실 저희 단기사회 사업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기엔 사실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조금 축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사진에서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단기사회 사업을 참여하셨던 실습생 분이시고요. 이제 중앙에 계시는 분이 저희 당사자 분이시고, 왼쪽에 계시는 분이 그 당사자의 둘레사람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역동적이죠, 사진이. 예, 엄청 기뻐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저게 이제 마지막 단계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하기 단계였거든요. 사실 당사자가 그냥 이제 만들어 온 거를 그냥 나눠주는 거에서 그쳤다면 저런 역동성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부분에서 당사자가 어떻게 과정을 진행을 했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당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둘레사람이 잘 알았기에 이런 사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또 저희 이 실습생분과 단기사회 사업 담당자였던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루어낸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한 장으로 축약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희망은 당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사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혹은 사회사업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적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라고 적은 이유는 조금 간단했던 이유가, 사실 사회사업이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만 행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둘레사람들도 행할 수 있고 그걸 당사자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 햇볕교실에 했던 단기사회 사업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물어보시고 또 배우실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사업을 행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고, 그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역사회 이제 주민들 혹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으로 이렇게 단기사회 사업의 희망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햇볕교실이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이제 이름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간 보호에서 떠나서 이제 이용과 활동에 초점을 맞춘 주간 활동센터화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이제 소규모 시설에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사회 사업가분들은 저희랑 같은 고민을 같이 이어나가고 좀 같이 사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함께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